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여러분 교재 212쪽 펴주시고요. 212쪽 펴주시고 회사 코드 여러분은 1400번으로 우리가 하고 있죠. 회사 코드 1400번 1400번으로 로그인 하셔야 이제 여러분이 입력한 내용이죠. 자, 우리가 이제 매입 매출 전표 입력에서 매입 유형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그 영업부에서 사용할 승용차를 구입한 거래가 9월 25일 거래네요. 그래서 매입 매출 전표에다가 9월 25일 이거 입력 안 했군요. 거기서부터 할 차례인가 봐요. 그러면 9월 23일 거 있나 볼까요? 9월 23일은 접대용 액자. 그래서 접대비로 처리했던 거. 여기까지 했었네요. 자, 이제 9월 25일로 매입 매출 전표 날짜 바꿔 주시고요. 자, 212쪽 7번 수행에 그 영업부에서 사용할 승용차 2998cc짜리 5인승이니까 개별 소비세가 과세되는 그런 승용차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교재를 안 꺼냈는데 교재를 꺼내놓고요. 212쪽. 그래서 이제 이 경우에 자, 믿음 자동차라는 회사에서 이 그랜저를 샀는데 부가세가 250만 원 우리가 징수를 당한 거죠. 그렇죠? 부가세 250만 원, 차값이 2,500이니까 여기 징수를 당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매입세액은 공제를 받을 수 없는 매입세액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1000cc 초과 승용차입니다. 1000cc 초과 승용차는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세금 계산서를 발급받았는데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매입 매출 전표에 입력을 하면서 54번 유형으로 입력을 해야 돼요. 자, 그러면 입력을 해볼까요? 자, 유형을 54 해주시고, 우리가 앞 시간에서 이제 54 유형을 하나 더 해봤었죠. 액자 입력할 때요.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유형을 54를 선택하면 불공제 사유를 선택하는 팝업 창이 나타납니다. 여기에서 이제 번호로는 3번이에요. 위에서 네 번째 0, 1, 2, 3 이렇게 네 번째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 구입 및 유지라는 거 이거 선택을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밑에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불공제 유형 정확히 선택하시고 품명 입력하세요. 수량 단가는 지나가시고 2,500만 원. 그러면 이제 부가세 250에 합계가 2,750으로 입력이 됩니다. 거래처는 믿음자동차 입력해 주시고, 전자세금란은 이거 전자세금이 나잖아요. 1번 해주셔야 되겠죠. 자, 분계는 그 세금 계산서 하단을 보니까 외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외상. 그렇다고 이거 외상 분기하면 외상 매입금이 되니까 우리 회사는 승용차를 판매하는 회사가 아니고 의류를 도소매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이건 상품이 아닙니다. 상품이 아닌 것은 외상 매입금으로 계정 과목을 처리해서는 안 돼요. 미지급금으로 해야 돼요. 미지급금으로 하려면은 분계 유형을 뭘로 선택했었죠? 혼합으로 합니다. 3번 해주시면, 자, 혼합 선택하시면 차변만 일단 분계가 되어놨는데 일단 코드부터 바꿔야 돼요. 그랜저는 상품이 아니고 차량 운반구라고 하는 유형자산 계정 과목을 써야 되죠. 그래서
차량 하셔가지고 차량 운반구가 208번이네요. 네, 확인 이렇게 바꿔주시고, 자, 앞 시간에서도 제가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만은 이와 같이 유형을 불공 유형으로 선택을 해야만이 이 부가세가 별도로 부가세 대급금으로 분계가 되지 않고 이 합계가 차량 운반구의 취득원가가 되는 겁니다. 만약에 이 차량이 화물차였다면은 공급가액이 취득원가가 되고 이 부가세는 부가세 대급금으로 나누어져서 분계가 일어나고요. 그럴 때는 여기 유형을 불공으로 하지 않고 51번 매입세 공제받을 수 있는 51번 과세매입 유형을 선택합니다. 화물차인 경우는. 아니면 승용차 중에서도 1000cc 이하 승용차는 51번 매입세 공제가 가능하니까요. 자, 지금처럼 불공으로 하게 되면은 저 부가세 분계 없습니다. 없고 부가세가 뭐가 돼요? 자산이면 자산의 취득원가로, 지난 시간에 했던 접대비 같은 비용이면은 비용에 합산되는 거예요. 자, 그거 잘 기억하시고, 그러면 이걸 이제 만약에 고정자산에 등록한다 할 때, 앞에서 우리가 컴퓨터 샀을 때 고정자산 등록할 때는 공급가액을 취득원가로 단기 증가분에다 입력을 해줬어요. 지금 이 그랜저를 고정자산 등록한다 그러면은 합계금액을 단기 증가분에다 입력해야 됩니다. 부가세가 취득원가에 포함됐기 때문에. 그것도 함께 기억을 해주세요. 자, 두 번째 줄로 내려와서 이제 대변, 4번의 대변이 미지급금이 된다 이겁니다. 외상 매입금이 아니고 미지급금. 금액은 2,750만원 되겠습니다. 자, 탭키 누르셔가지고 거래처는 믿음자동차 그대로 두시면 돼요. 네. 자, 54번 불공유형을 우리가 또 하나 해봤습니다. 앞 시간에서는 접대비 관련 건이었고 지금 건은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 관련 건이었어요. 그러면은 앞 시간에서도 한번 해봤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지금 입력한 부가세 부분에 해당된 부분에 입력한 내용이 부가세 신고서와 세금계산서 합계표 그리고 매입세액 불공제 내역 이 세 개의 서식에 반영이 됐어야 돼요. 그러면 밑에서부터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밑에서부터. 자, 매입세액 불공제 내역 클릭하시고 7월부터 9월 2기 예정으로 우리가 연습을 합니다. 접대비 관련된 거 하나밖에 없네요. 그러면 저 위에서 불러오기를 한번 해보세요. 오른쪽 상단에 불러오기 단추 있습니다. 누르시고 확인해 주시겠습니다. 확인을 또 한번 눌러주시면 네. 어제 우리가 작성했던 것은 접대비 관련된 건 하나였습니다만은 방금 우리가 전표를 추가했잖아요. 그래서 불러오기를 통해서 이 자료를 업데이트했어요. 그러면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 구입 및 유지권의 한매 2,500에 250만원. 그래서 이번 과세 기간에 공제받을 수 없는 매입세액은 모두 2,535만원이다. 아니 253만 5천원이다. 이거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FAT 1급을 공부할 때는요, 여기 이 매입세액 불공제 내역이라는 양식에 와가지고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내역이라는 요 탭에서만 공부할 거예요. TAT 2급으로 넘어가가지고는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공통매입세액의 정산, 또 재계산 이런 탭을 연습하게 될 겁니다. 요 나머지 3개 탭은 다음 기회에 우리가 연습을 하게 될 거고요. 지금은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내역 요 탭에서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왜 입력돼 있지? 자, 오늘은 뒤에 이제 내용이 나오면 그때 확인해 보도록 하고요. 자, 매입세액 불공개 내역서 저장하시고 닫아도 되고요. 그냥 닫아도 상관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확인해 볼 것은 세금계산서 합계표에 반영됐어야죠. 한번 가볼까요? 세금계산서 합계표 7월부터 9월. 전 매입 쪽이죠. 매입의 전자 쪽을 소개를 클릭하시고 오른쪽에 그 여기 믿음자동차가 포함됐는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세금계산서 합계표, 매입세금계산서 합계표에 전자 쪽에 반영이 됐죠. 확인하셨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부가세 신고서에 어디 항목에 그게 기입이 되는가 보겠습니다. 자, 부가세 신고서 7월부터 9월 거 다시 또 입력하겠습니다. 저장을 아까 어제 저장을 여러분이 하셨다면은 불러오겠습니까? 나올 거예요. 그땐 아니요 해가지고 다시 작성해 주셔야 돼요. 아니면 여기서 새로 불러오기 단추를 이걸 눌러주시든지. 자, 우리가 매입 내역이 방금 입력했죠. 여기에 들어갔을 텐데 우선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에 어제 접대비 관련된 게 그 35만 원어치 액자사 구입한 거 공급가액 기준으로, 그 다음에 이번에 승용차 구입한 거 2,500 해서 공급가액이 2,535만 원, 세액은 253만 5천 원 제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에만 기입되는 것이 아니고 지금 그 승용차는 고정자산이거든요. 유형자산이니까 고정자산 매입에도 반영이 됐어요. 이 고정자산 매입에 우리가 기억하는지 모르겠지만 이 앞에 컴퓨터 샀던 거 있어요. 120만 원. 120만 원짜리 컴퓨터 한 대 샀었죠. 그것도 여기에 반영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승용차 2,500만 원짜리 샀죠. 그래서 2,620만 원에 세액은 262만 원. 그래서 54번 불공유형인 것은 여기 세금계산서 수치분에도 기입을 해줘야 되고 거기에 합산해줘야 돼요. 고정자산이면 11번에 합산하고 고정자산이 아닌 자산이면은 일반 매입에다가 합산해주시고, 그리고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에도 넣어서 빼주는 방식. 15 위에 있는 합계에서 16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을 빼가지고 여기 16의 나번이 공제받을 수 있는 매입세액입니다. 그래서 이 매입매출 전표를 공부할 때는요, 이제 전표를 입력하시고 우리가 밑에 분계도 정확하게 확인하시고, 밑에 분계, 밑에 분계는 차량 운반구라는 계정의 차변에 기입이 됐을 것이고 미지급금이라는 부채 계정의 대변에 기입이 됐을 거예요. 그거까지는 들어가 보지 않았습니다만은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위에 부가가치세 신고와 관련된 자료로 연결되는 거, 지금 이거 중심으로 해서 저희가 지금 매입매출전표 입력에서는 위에 있는 부가세 신고와 관련된 서식을 지금 집중적으로 확인하고 있는데요. 책 뒤편에 가면은 그 서식에 대해서 또 정리가 나옵니다. 그때 그냥 그냥 넘어가면 됩니다. 우리는 앞에서 다 확인했기 때문에. 자, 수행 8번 해보겠습니다. 9월 25일 취득한 승용차를 고정자산 등록에 등록하시오. 한번 해봅시다. 자, 전체 메뉴 가셔가지고 고정자산 등록 메뉴 클릭한 다음에 엔터를 3번 한번 쳐볼까요? 그러면 그동안 등록된 게 보여요. 이렇게. 그래서 그 비품 밑에다가 등록하겠습니다. 더블 클릭하셔가지고 이번에도 차량 운반구 208번
자, 거기 수행 8번에 코드 주어졌습니다. 2002 2002 자산은 승용 7466 취득일은 2023년 0925. 자, 23년이면 단기죠. 단기에 취득한 것은 4번에다가 입력을 해야 돼요. 신규 취득 및 증가난에다가 얼마로 입력하느냐? 2,750만 원으로 입력해야 됩니다. 9번의 삼각방법 정액법이죠. 1번으로 바꿔줘야 됩니다. 10번의 내용연수 5년이죠. 5하고 엔터 칩니다. 경비 구분 800번대죠. 네, 그대로 0번 그대로 두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회사 계상 상각비 단기에 183만 3,333원이 단기의 감가상각 대상 금액입니다. 자, 그 다음에 수행 9번에 보시면 업무용 승용차에도 이걸 등록해라 하는 것이죠. 그것도 우리 해봤죠. 자, 전체 메뉴 가셔가지고 기초정보관리에 있는 업무용 승용차 등록을 클릭합니다. 자, 코드 주어진 102번 이용하시고 25 5에 7466 그랜저 회사. 자, 회사 하고 나서요. 여기 오른쪽 기본사항의 2번에 있는 고정자산 코드는 여기 물음표 단추를 눌러서 검색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7466 코드 보일 거예요. 거기 클릭하고 확인해 줍니다. 그리고 나서 8번을 클릭한 다음에 기초주행거리 5km 입력해 줍니다. 그 다음에 보험가입 여부 업무 전용 자동차 보험 선택해 주고요. 보험기간 10번에다가 입력합니다. 네, 이렇게 업무용 승용차 등록해 줍니다. 업무용 승용차 등록을 해야 나중에 차량 유지비를 차량별로 관리할 수가 있죠. 추가 작업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수행 9번까지 해보았습니다. 다음 페이지 수행 10번으로 가보겠습니다. 광고 홍보용 사은품으로 지급할 마우스를 구입했습니다. 홍보용, 광고용, 네, 같은 말이죠. 광고 홍보용 사은품으로 지급하려고 마우스를 현웅컵나라에서 구입했어요. 그러면은 요 6만원 부가세 공제가 가능하죠? 예. 공제가 가능한 신용카드 매출전표에 있는 부가세는 공제가 가능한 건이면은 메인 매출전표에 입력해서 공제 받아야 됩니다. 공제가 불가능한 건이었다면 이건 일반 전표에 그냥 입력하는 거죠. 근데 이거는 공제가 가능해요. 그래서 광고 선전비로 비용 처리하면 됩니다. 홍보용 뭐 사은품을 샀다 그러면은 소모품비로 처리하지 마시고 광고용이니까 광고 선전비 계정 과목을 이용하는 게 적절합니다. 자, 그러면 이 카드 거래인데 매입세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유형이 어떻게 되느냐 한번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우선 날짜 확인해 보니까 거래 일시는 9월 30일이에요. 자, 매입 매출 전표 가셔가지고 9월 30일로 그 날짜 입력하시고 유형에 보시면은 매입 쪽에 57이 있는데요. 카과라고 되어 있어요. 카드 과세 거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카드 과세 매입 유형을 선택합니다. 여기다 57을 입력해도 돼요. 자, 그러면 신용카드 어느 카드를 썼느냐 하는 겁니다. 매입카드 중에 매입카드 하나밖에 없죠. 신한카드.
신한카드 확인해 주시고 또 한번 확인해 주시고 품명에는 마우스 하면 되겠네요. 공급가액은요, 이 신용카드 거래는 합계금액을 넣어줍니다. 공급가액에다가. 그래서 부가세 포함해서 660 플러스 이렇게 입력하시면 공급가액과 세액이 나누어져요. 자, 코드, 거래처 코드입니다. 거래처 코드는 현웅이죠. 현웅 컵나라. 전자세금, 신용카드니까 관계없어요. 방향키로 지나가시고 분계는 카드 거래잖아요. 그래서 4번 카드 분계 한번 해보세요. 자, 카드 채무는 미지급금으로 우리가 환경 설정 해놨거든요. 미지급금으로. 그래서 미지급금 제대로 됐습니다. 그리고 거래처도 현웅 컵나라가 아니고 신한카드사로 거래처도 제대로 지정이 됐어요. 파란색인 경우는 그때 말씀드렸죠. 위에 있는 증빙의 거래처와 밑에 회계처리 거래처가 서로 다를 때는 이렇게 파란색으로 보이는 거다. 이건 미지급금의 거래처는 현웅컵나라가 아니라 신한카드라는 건 맞는 얘기예요. 그대로 두시고, 자, 매입세 공제 받아야 되니까 부가세 대급금 6만원 자산 처리했고, 자, 60만원은 상품이 아니죠. 이거는 바꿔줘야 돼요. 코드를. 그래서 광고 선전비라는 비용으로 바꿔줍니다. 광고 선전비 800번대입니다. 833을 사용하세요. 그래서 거래 후 결합관계가 차변이 비용 발생 60만원, 자산 증가 6만원, 대변의 미지급금, 부채 증가 66만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57번 카드과세 매입 FAT 1급 시험에 출제되는 유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매입 유형에서는 4가지가 출제된다고 그랬습니다. 방금 했던 57, 그리고 조금 전에 했던 54 불공 유형, 그리고 그 앞에 했던 53 면세 매입, 그리고 과세 매입 51, 이렇게 4가지 유형 내에서 출제가 된다. 이 4가지가 이제 매입 유형의 어떤 뭐라고 그럴까요? 가장 기본적인 유형이고, 이것을 여러분이 완전히 이해하게 되면 그 주변에 있는 코드 딱 보면 알게 돼 있어요. 아, 내가 하면서 봐. 신용카드가 아니고 마우스를 사고 만약에 현금 영수증을 받았다. 유형을 뭘로 해야지? 여러분이 여기 눌러보면은 신용카드로 했을 때 옛날에 57번으로 했단 말이에요. 현금 영수증. 아, 여기 현과 짐작이 간다 이겁니다. 카드 과세 매입 57번이었다네. 만약에 현금 영수증을 받았다. 신용카드로 아니고 현금 주고 사가지고. 그럼 이거 쭉 보면은 카과가 있듯이 현과도 있어요. 아, 현금 영수증 과세 매입이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이거 다 뭐 부담 갖지 마시고 지금 하고 있는 FAT 1급에서 출제되고 있는 범위 내에서 그 유형을 정확히 알고 계시면 나머지는 신용카드 영수증인 경우에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현금 영수증 어떻게 해야지 하고 요 매입 유형을 쭉 보게 되면 찍을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부속 서류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신용카드를 발급한 게 아니라 우리가 신용카드를 발급 받아온 거예요. 그래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수령금액 합계표를 부가세 신고할 때 또 해줘야 돼. 이거 하고 그 다음에 부가세 신고서에서 어디에 적용이 되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류 2가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신용카드 매출전표 수령금액 합계표 기간은 7월부터 9월로 입력하시고
네, 작성이 돼 있죠. 9월 30일 60만 원에 6만 원 현금 겁나라. 사업자 번호, 카드 종류, 카드 번호가 나와 있습니다. 이거 작성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부가세 신고서에는 어디에 반영됐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저는 아까 닫지 않았으니까 그 탭을 눌러서 조회를 위에 거 조회 단추 한번 눌러 보겠습니다. 닫지 않으신 분은 창을 전환한 다음에 조회 누르면 밑에 반영이 됩니다. 그러면은 매입이잖아요. 그럼 매입이니까 이 안에 들어간 거거든요. 신용카드는 여기에 들어가요. 14번에 60만원에 6만원. 자, 신용카드가 14번에 들어가면은요, 현금영수증도 14번에 들어가요. 부가세 신고서에서는 저 위에 매출에서도 보면 3번의 내용이 뭐냐면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이렇게 돼 있잖아요. 매입은 신용카드, 현금영수증이라고 콕 찍지는 않았는데 그 밖에 공제 매입세액이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매입에서는 신용카드하고 현금영수증 말고도 공제받을 수 있는 다른 어떤 그 특례 규정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밖에 공제 매입세액 안에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또 의제 매입세액 공제 이런 것 등을 여기 14번에 정리를 합니다. 그리고 이 해당 셀을 클릭하시게 되면은 오른쪽에 역추적, 여기 역추적이라고 해서 작성 서식에 신용카드 수령 60만 원에 6만 원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 밑에 풀이가 있는데요. 한번 천천히 한번 그 내용을 훑어가면서 넘겨가 보시죠. 9월 5일 거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것입니다. 분계가 어떻게 됐는지를 잘 보세요. 차변의 상품, 그 다음에 부가세 대급금, 대변의 현금. 이 214페이지에 있는 이 그림은 거래처 등록에 가서 등록한 그림이 아니죠. 거래처 등록에서 등록한 화면은 아니고 이거는 전표 입력할 때 거래처 코드에서 플러스 키를 누르면 이런 화면이 나와요. 거기 아마 설명이 그렇게 돼 있을걸요. 여기 나오네요. 요 플러스 키를 이걸 말하는 겁니다. 숫자 키패드에 있는 요 플러스. 거래처 코드란에서 요 플러스를 탁 치면은 그 214페이지에 있는 그 그림이 나타나요. 그렇게 입력을 하면 되는데 저는 이제 여러분들하고 그렇게 안 하고 그냥 침착하게 하자 그래가지고 메뉴 기초정보관리에 있는 거래처 등록에 가서 차분하게 그냥 입력하고 왔거든요. 그게 훨씬 편해요. 편한데 이 기능도 있습니다. 이 기능도 있으니까 참고적으로 알아두시고 제 생각에는 굳이 이 기능 조금 불안해요. 이 기능이. 왜냐하면 익숙치 않은 화면이라서 여러분이 여기서 4001번 코드 넣고 곰곰이 한 다음에 등록 이렇게 끝나버리는 분도 있어요. 그러면 상호밖에 안 들어가거든요. 나중에 또 이걸 다 수정해 줘야 돼. 여기서 이거 넣고 수정을 또 눌러서 이 화면이 나타나면 또 여기서 입력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화면을 2번, 3번 거쳐가기 때문에 좀 안정적이지 못하다. 뭐 이런 기능은 몰라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9월 10일 날은 이제 원피스를 상품을 매입한 거래였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계약금을 사전에 지급한 것이 있었고, 그래서 이런 분계를 우리가 했었잖아요. 기억나실 거예요. 그 다음에 9월 15일 날,
업무용 컴퓨터를 한 대 샀죠. 그리고 이제 51번 과세 매입으로 유형을 선택했고 차변의 비품 그리고 부가세 대급금, 대변의 미지급금 이런 분개를 했죠. 그리고 고정자산 등록을 우리가 했었습니다. 이렇게 했었죠. 그리고 9월 20일 날 FAT 교육을 미래교육원에서 받고 현금으로 교육비를 지급하고 계산서를 발급받았어. 계산서를 발급받았을 때는 유형을 53번 유형으로 입력을 해야 되죠. 차변은 800번대 교육훈련비, 대변의 현금 이렇게 분개했었습니다. 분개 유형을 현금으로 하면 차변의 상품, 대변의 현금이 자동 분개되죠. 상품을 교육훈련비로 바꿔야 되죠. 그리고 지난 시간에 끝날 무렵에 9월 23일자 액자를 접대하려고 액자를 샀죠. 그래서 접대비 관련되기 때문에 54번 불공유형으로 우리가 선택을 했고요. 현금 분개를 했습니다. 그러면 차변의 접대비가 부가세 포함한 금액, 대변의 현금이 되겠습니다. 불공제 유형은 잘 선택해야 되죠. 전표 입력할 때. 그리고 이제 오늘은 이 그랜저 요거를 우리가 54번 불공으로 입력을 했었죠. 그리고 혼합 분개 해가지고 차변의 차량 운반구 상품을 차량 운반구로 고쳤고 대변을 미지급금으로 입력했었습니다. 그리고 고정자산 등록 이와 같이 했습니다. 여기 26번에 업무용 승용차 여부를 일여로 하도록 여기 했습니다만은 업무용 승용차 등록을 하고 나면 이거는 자동으로 여로 바뀌게 되는 거기 때문에 일부러 갖다 여기 여라고 선택을 안 해도 됩니다. 업무용 승용차를 하고 나면 이게 자동으로 반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업무용 승용차 등록 이렇게 맞췄어요. 이렇게 했었죠. 그리고 마우스, 홍보용 마우스를 57번 카과 유형으로 우리가 입력을 했습니다. 분개는 차변이 광고 선전비, 또 부가세는 부가세 대급금, 대변은 미지급금이었죠. 미지급금의 거래처는 신한카드가 돼야 됩니다. 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매입 유형은 이제 그 마지막 팁을 보면은 시험을 준비하는 이게 수험서 교재이기 때문에 항상 팁에다가 시험과 관련된 정보를 여러분에게 제공하고 있는 거예요. 매입 유형은 51번, 53번, 54번, 57번 범위에서 출제가 된다. 매입 전표 입력 시 상단부의 거래처 코드와 거래처 명이 하단의 분개 거래처와 거래처에 자동 반영되므로 하단 분개의 예금이나 카드 채무가 있을 경우는 거래처를 반드시 수정해야 된다. 우리는 카드 분개의 경우는 그 사용한 카드를 정확히 선택했을 때 카드사로 자동으로 바뀝니다. 만약에 안 바뀌었다면 고쳐야 됩니다. 네, 219페이지 부가가치세 부속 서류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일부러 이것 때문에 전표를 입력하면서 부속 서류를 다 하나씩 자주 들락날락 하면서 봐왔습니다. 자, 세금계산서 합계표 여러 번 봤죠. 매입매출전표 입력 시 세금계산서가 발행된 거래 유형 11번, 12번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거래 유형 51번, 52번, 54번, 55번은 세금계산서 합계표에 자동으로 반영이 됩니다. 근데 우리가 매출에서는 11번 하나만 해봤고 매입에서는 51번과 54번만 했습니다만은 세금계산서가 요 세 가지만 있는 것이 아니고 12번 영세 매출이라는 것도 있고 52번 영세 매입도 있고요. 55번 수입 매입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나머지 유형은 TAT 2급에서 여러분이 해보게 될 거예요. 계산서 합계표 보겠습니다. 매입매출전표 입력 시 계산서 발행된 거래 유형 13번 유형과 계산서를 발급받은 거래 유형 53번은 계산서 합계표에 자동으로 반영됐었죠.
네, 확인을 우리가 했었습니다. 다음은 3번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직계표. 메인 매출전표 입력 시 신용카드 매출전표가 발행된 거래 유형 17번 카드과세, 카과라고 부르죠. 줄여서 17번 카과로 유형을 선택하면 이게 자동으로 작성이 됩니다. 다음 4번 신용카드 매출전표 수령금액 합계표. 메인 매출전표 입력 시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수령한 유형 57번 카과, 57번 카드과세를 선택하게 되면 자동으로 요 부속서류가 만들어집니다. 다음 5번 매입세액 불공제 내역. 메인 매출전표 입력 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거래 중 매입세액 불공제 사유에 해당하는 거래, 즉 54번 불공. 54번 불공을 선택하게 되면은 매입세액 불공제 내역이 자동으로 만들어집니다. 물론 불러오기 한번 해야 돼요. 가서 불러오기 단추 있는 양식에서는 불러오기 한번 해주면 됩니다. 자, 수행과제를 해보겠는데 우리가 많이 들락날락 해봤기 때문에 이건 절반만 해보겠습니다. 1, 3, 5만 해볼까요? 자, 1번 문제. 매출 전자세금계산서 총 매수하고 총 공급가액은 얼마요? 그러면 세금계산서 합계표에 가면 됩니다. 한번 가봅시다. 세금계산서 합계표 여기 저는 열어놨는데 조회를 한번 해보시고 질문이 뭐였냐면은 전자세금계산서 매출 전자세금계산서 매수와 공급가액이 얼마냐 되겠습니다. 그럼 매수는 여기 있네요. 5매 공급가액은 110,000,000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수행 3번을 봅시다. 수행 3번은 발급받은 매입 전자계산서 총 매수와 총 공급가액은 얼마인가? 그러면 이건 계산서 합계표에 가야 되죠. 계산서 합계표도 한번 보겠습니다. 계산서 합계표 7월부터 9월로 보시게 되면은 발급받은 했으니까 매입이죠. 매수와 전자의 매수와 공급가액 한 매, 매수 한 매에 30만 원이죠. 계산서는 이렇게 판단할 수 있으면 됩니다. 다음 5번 보겠습니다.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수취한 매입거래의 매입세액은 얼마냐? 자, 조금 전에 우리가 봤었는데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수령금액 합계표. 이거 아까 작성했었죠? 그래서 매입세액이 얼마냐 했으니까 6만원, 여기 세액이 6만원이죠? 여기에도 세액이 6만원 보입니다. 이렇게 해당 양식, 부가가치세 부속서류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 있는지 이제 최소한 5가지는 우리가 해봤다 이겁니다. 이 5가지가 전부는 아니에요. 전부는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부가가치세 신고할 때 우리 회사의 경우에 여기 이제 부가세 신고서가 여기 이제 꽉 차 있거든요. 부속서류들이 이 꽉 차 있는 부속서류를 다 만들어서 신고하는 건 아니에요. 해당되는 것만 하는 겁니다. 해당되는 것만.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이제 교재에서 공부하는 것은 또 시험에 출제되는 것은 어떤 이제 특정 업종을 가지고 이제 시험 문제를 내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이제 여기 있는 것을 골고루 연습해 보려고 일부러 여기에 해당되는 것들을 다 해보는 거예요, 한 번씩. 그래서 우리가 이제 FAT 1급에서는 여기 부가세 신고 서류 이 6가지인가요? 부가세 신고서까지 6가지네요. 부속 서류로는 5가지. 그래서 6가지만 연습을 할 거고 TAT 2급에서는 한 요 정도 더 생깁니다. 네, 다음은 223페이지가 보겠습니다.
자, 부가가치세 신고하기. 학습 목표를 보면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과세 기간을 이해하여 예정 신고나 확정 신고를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고요. 부가가치세 신고 요령에 따른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어야 되는데, 부가가치세 신고서 작성하는 거 우리가 부속 서류를 작성하고 나서 여기에 와서 다 확인을 했었습니다. 어떤 내용, 어떤 부속 서류에 들어간 것은 어디에, 신고서 어디에 기입이 되는지. 네, 그걸 여기다 지금 깨알같이 다 메모를 해놨어요. 이것 중에는 우리가 안 해본 것도 여기 많이 있습니다. 아직 안 해보지 않은 것도. 네. 그래서 일단은 부가세 신고서, 과세표준 및 매입세액란과 그 다음에 매출세액, 과세표준 및 매출세액 요 부분과 그 다음에 매입세액 부분에서 적어도 우리가 해본 거, 여기 과세표준 매출세액에서는 11번, 13번, 17번, 예, 이것이 여기 11번은 여기에, 13번은 여기 과표에 반영이 되고 17번은 여기 신용카드 여기 3번에 반영이 된다는 거. 그건 꼭 이제 이 단계에서 알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매입세액에서 51번, 54번 이거는 10번 또는 11번 그리고 여기 16번에 반영이 되고, 그 다음에 53번은 면세 매입이기 때문에 여기 매입세액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는 반영이 안 되고 그것도 과표에 가야 확인할 수가 있고, 그리고 57번 카드과세 매입은 여기 14번에 그 밖에 공제 매입세액에 반영이 됐다는 거. 요거는 이제 우리가 알고 가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밖에 경감 공제세액이라는 건 우리가 한 번도 이제 해보진 않았는데, 여기 보니까 확정신고 시 전자신고 세액공제 10,000원 A를 들어놨네요. 네, 우리가 지금 예제가 7월부터 9월이기 때문에 7월부터 9월이면은 뭔가요? 7월부터 9월이면은 예정신고 기간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예정신고 때는 전자신고를 하더라도 10,000원의 세액공제를 받지 못합니다. 받지 못해요. 그래서 확정신고 때는 이 전자신고를 할 경우에 10,000원의 세액공제를 받게 되는데, 그때 여기 18번에 여기 세금란을 더블 클릭해가지고 여기다가 입력을 해주게 됩니다. 이건 아마 우리가 곧 한번 해볼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연습 문제 같은 거 풀 때. 자, 그래서 부가가치세 신고서 작성 요령, 요령은 이걸로 가름하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정리분계. 자, 부가가치세 관련한 개정 과목은 딱 2개입니다. 부가가치세 관련한 개정 과목이 뭐가 있었냐면은 부가세 예수금. 우리가 매출 입력할 때 부가세 예수금 입력했죠. 그 다음에 매입세 부가세 대급금. 기억나시죠? 그래서 부가세 예수금은 부채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변에다가 쭉 입력을 했었고, 부가세 대급금은 자산이었습니다. 그래서 차변에다가 그동안 쭉 입력을 했었습니다. 그러면 정리한다는 것은요, 반대쪽에 입력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부가세 예수금이 밑에 정리한 거 한번 밑에 A를 보시면 정리분계, 부가세 예수금이 차변에 와 있죠. 이렇게. 그리고 부가세 대급금이 대변에 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매입 매출 전표를 입력했던 위치하고 반대쪽에 갖다 딱 놓는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정리하는 거니까. 그러면 우리가 그동안 부가세 예수금을 전부 더해보니까 가령 500만 원이라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대변에 500만 원 잔액이 생겼을 거란 말이에요. 계속 대변에 입력했으니까. 그건 정리하는 날 500만 원을 부가세 예수금을 차변에 기입하는 거예요. 그러면 부가세 예수금 부채 잔액이 제로가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정리해버려요. 다음에 부가세 대급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동안 이제 차변에다가 부가세 대급금 그 거래 건수마다 다 이제 차변에다 입력을 했잖아요. 그 합계가 가령 400이라고 한번 해보려고요. 400. 그런데
대변에다가 부가세 대급금 400만 원 이렇게 기입한다 이거. 그러면 그 자산이 어떻게 돼요? 제로가 되죠. 부가세 대급금도 제로로 만들고 부가세 애수금도 제로로 만드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관련 계정의 정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애수금 합계와 대급금 합계는 같을 수는 없습니다. 애수금은 판매할 때 우리가 징수한 세금이고 대급금은 우리가 매입할 때 징수당한 세금이고 이렇게 돼요. 대개 회사는 판매할 때 우리가 징수한 즉 매출세액이 더 많습니다. 매출세액이 더 많아요. 그래서 아까 제가 이제 부가세 애수금을 500이라고 예를 들었고 부가세 대급금을 400이라고 예를 들었단 말이에요. 그럼 100만 원이 뭐예요? 납부할 세액이에요. 그 100만 원이 부가가치에 대한 세금이에요. 납부할 세액. 그래서 납부할 세액을 이렇게 해서 납부할 세액을 미지급 세금으로 정리해 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여기 날짜를 보시게 되면은요. 정리하는 날짜가 3월 31일, 6월 30일, 9월 30일, 12월 31일 법인은 이렇게 4번 정리분계를 하게 되는데 이게 무슨 날이냐면은 과세기간의 종료일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의 종료일이에요. 과세기간의 종료일이라는 것은 그 날짜까지를 합산해가지고 다음 달 25일 날 납부하는 거거든요. 신고 납부. 그러니까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는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상태예요. 그러니까 일단 부채로 잡아놔요. 미지급 금이 아니라 우리가 식당 같은 데서 외상하면 미지급금 처리하죠. 예. 공기청정기 같은 거 외상으로 매입했다. 그러면 미지급금 한단 말이에요. 근데 세금을 아직 안 낸 거는 미지급 세금이라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일반 거래에서 미지급한 것은 미지급금이라고 그러고 세무서에 세금을 아직 안 낸 거 이거는 미지급 세금으로 인식합니다. 개정 과목 이름이 조금 다른다는 거죠. 예. 미지급 세금이지. 법인세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제 다음 달이 되면 3월 달이 되면 이제 법인들이 법인세 세무 조정을 다 한단 말이에요. 세무 조정을. 그러면 세무 조정 해가지고 이제 3월 31일 날 세금을 내는 거예요. 그런데 회사는 결산을 언제 하냐면은 12월 말일 기준으로 결산을 해가지고 주주총회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산해가지고 주주들에게 또는 이해 관계자들에게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를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손익계산서에는 맨 밑에 당기순이익이 있는데 당기순이익 전에 법인세를 표시해요. 법인세. 그 법인세가 무슨 법인세냐면 세무조정하기 전에 법인세거든요. 세무조정하기 전에 법인세. 예, 그래서 예상되는 법인세예요. 법인세로 추정된다 하는 것을 법인세로 비용 처리를 합니다. 그런데 아직은 납부하지 않은 거예요. 법인세는 3월에 납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2월 말에 결산할 때는 손익계산서에는 법인세로 보이고 재무상태표에 유동부채에 가면은 미지급세금 꼭 있습니다. 법인들은 미지급세금 왜 세금을 안 냈지? 미지급세금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3월에 세금을 내는 거를 결산 때 손익에 반영해야 되기 때문에. 자, 마찬가지입니다. 부가세도 미지급세금이 나옵니다. 정리하는 날짜는 과세기간 종료일이고 납부는 다음 달 25일 날 납부한다 하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뭐냐? 자비익은 뭐냐? 여기 있는 자비익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확정신고 때에는요 10,000원을 깎아줘요. 전자신고하면은 세무서 방문해서 하면은 이거 10,000원을 깎아주는 게 없고 이렇게 컴퓨터로 인터넷으로 전자신고 해주면은 홈택스하고 연결해서 해주는 거거든요. 그렇게 신고하면은 10,000원을 깎아줍니다. 그러면 미지급 세금에서 10,000원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 대신 자비익으로 처리해 줍니다. 밑에 나오는 주의사항에 확정 신고 시 10,000원은 자비익으로 회계 처리한다. 전자신고 했을 때. 네, 그런 내용입니다. 이 정리분계 아주 중요하죠. 왜 그러냐면 시험에서는 정리분계는 매달 나와요. 매달. 부가세 문제에서 FAT 1급에서는 정리 문제를 한 번도 거른 적이 없습니다. 정리 문제가 안 나오면은 납부하는 거라도 문제를 냅니다. 이제 세금 납부하는 걸로. 그건 더 쉬우니까 조금 이따가 이제 실습을 해볼 거고요. 자, 정리 문제 요거 밑에 거 환급인 경우는 반대의 경우예요. 자, 밑에 거 보시면은 아까는 제가 부가세 예수금이 500이고 부가세 대급금이 400이라고 예를 들었는데 밑에 거는 예를 이렇게 들으면 돼요. 부가세 예수금이 400이고 부가세 대급금이 500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면 됩니다. 자, 부가세 예수금이 매출세액이란 말이에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빼가지고 납부세액이 나오는 건데 매출세액 400만 원 빼기 매입세액 500을 하니까 마이너스 100만 원이 나오잖아요. 마이너스. 그러면 납부세액이 아니라 돈을 받아야 돼요. 우리가 징수당한 세금이 더 많은 거예요. 그러면 돈을 어디서 받아야 돼요? 국가로부터 받아야 되는데 관할 세무서에서 받는 겁니다. 100만 원. 그게 뭐냐면 미수금 잡아요. 이거는. 미수금 잡아가지고 다음 달 25일 날 신고하잖아요. 그러면 신고 마감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회사 환급 통장에 돈이 입금이 됩니다. 그래서 미수금 잡는 것이다. 환급받는 경우에는 미수금, 납부해야 될 세금이 있을 때는 미지급 세금. 네, 요 개념값을 꼭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좀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이런 걸 가지고 우리가 2기 예전 걸 가지고 요 연습을, 그 실습을 정리분계하는 걸 실습 한번 연습해 보겠습니다. 쉬었다 하겠습니다.